70의 사랑은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밥상에서 싫다는 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차려주면 먹는 것이고 해주면 받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40년의 침묵이 두 번째 만남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오늘 세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재혼해 본 사람 하나, 신고 없이 동거해 본 사람 하나, 그리고 40년 된 침묵이 밥상 위에서 유령이 되어 앉아있던 것을 발견한 사람 하나. 세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팠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황혼에 다시 짝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더욱 아닙니다. 다만 70의 사랑에는 30의 사랑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매달 25일이면 경기도 끝자락 작은 도시의 칼국수 집에 내 여자가 모입니다. 기초연금 들어오는 날 40년 된 개모임 친구 셋과 동생 뻘되는 명옥이가 자리를 채웁니다. 73 한영자, 77 스님 언니, 72 금자, 그리고 예순인 명옥이. 그날도 보리차 주전자가 식탁에 놓이고 칼국수 네 그릇이 김을 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명옥이가 국수는 안 뜨고 젓가락으로 면만 돌돌 감고 앉아있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나 시집 갈까봐 스님 언니가 숟가락을 내려 놓았습니다. 금자는 입에 물었던 면을 도로 그릇에 내렸지요. 영자인 저는요, 웃음이 났습니다. 축하한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웃음이었지요. 그리고 스님 언니가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명옥이 앞에 놓으면서 그랬습니다. 예, 급할수록 순서대로 가자. 오늘 우리 셋 얘기를 처음부터 다 들어라. 도장은 3분이면 찍는데 우리 이야기는 3시간짜리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 순서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황혼, 재혼이 아플 때 사람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가장 먼저 손가락이 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나쁜 사람을 만난 게 아닐까?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인 게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새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언니가 만난 영감님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을 마친 분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언니 머리 위에 양산을 받쳐주고 시장에서 짐은 모두 그분이 드셨지요. 평생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언니가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했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금자가 만난 황씨 아저씨는 복지관 탁구 교실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없고 무뚝뚝한데 정이 연탄불 같은 사람이라 했지요. 활활 타지는 않는데 밤새 꺼지지 않는 그런 정이요. 금잔에 수선집 형광등이 깜빡이면 어느새 갈아놓고 미싱 발판이 삐걱대면 기름치에 놓고 그러다 어느 날 짐차에 금자 짐을 실어다 자기 집에 부려놓은 게 살림의 시작이었답니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난 최봉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 손주 사진을 지운다는 게 사진첩을 어떻게 해놨는지 끙끙대던 분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렸더니 다음번엔 우리 집 수돗물이 샌다는 말을 지나가듯 했더니 연장 가방을 들고 와서 고쳐주고 현관등이 나갔더니 갈아주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양반이
우리 집 문 앞에서 한참 신발코만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또 고칠 데 없어? 70년 먹은 남자가 그 말로 같이 살자고 한 겁니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저도 오랫동안 그 무릎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팠을까? 법적 서류의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문제라면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스님 언니도 아팠고 서류 없이 산 금자도 아팠으니까요. 진범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는데 저는 봉수 씨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먼저 수님 언니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수님 언니는 지금 77입니다. 69에 재혼을 하셨으니 8년 전 일이지요. 그날 구청을 가던 아침 언니가 장롱에서 인감도장을 꺼내는데 손이 떨리더랍니다. 시집 가던 날도 안 떨리던 손이요. 재혼하고 2년째 되던 해 겨울 영감님이 새벽에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 경색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왼쪽이 말을 안 듣고 말도 어눌해지셨지요. 그때부터 3년을 언니가 병수발을 드셨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 왔습니다. 나라에서 3시간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럼 나머지 21시간은 누가 하겠습니까? 밤에 2번씩 일으켜 소변을 보게 하고 아침마다 반신마비 온몸을 주물러 앉히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언니는 보호자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셨습니다. 언니 몸에서 파스 냄새가 가시질 않던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언니가 그랬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긴 병에 새 마누라만 남는다는 말은 못 들어봤지. 내가 그 말을 몸으로 배웠다. 그래도 언니는 영감님 흉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양반이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나서는 내가 옆에 앉으면 성한 오른손으로 내 손등을 자꾸 쓸어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게 그 양반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던 거야. 나는 그 손 때문에 3년을 버텼다. 영감님은 3년 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돼 공무원 연금공단 창구에 가셨지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요. 배우자가 죽으면 연금의 60%가 나온다더라. 그럼 280만 원의 60%면 그래도 160만 원은 넘겠구나. 3년 병수발에 무릎이고 손목이고 다 망가졌어도 그거면 산다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인신고를 퇴직하시고 나서 하셨네요. 공무원 연금은요, 재직 중에 혼인한 배우자라야 유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한 뒤에 혼인하신 배우자분은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세요. 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못 일어나셨답니다. 서류상 부부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지요. 3년 대소변을 다 받았지요. 그런데 그 연금 앞에서 언니는 남이었던 겁니다. 280만 원, 그 돈은 영감님 숨이 넘어가던 그날 밤으로 딱 끊겼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되겠구나.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같이 살면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금자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금자는 올해 72입니다. 18에 서울 평화시장에서 미싱을 밟던 사람이라 지금도 동네 수선집에서 바지단을 줄이며 삽니다. 황씨 아저씨와 신고 없이 10년을 함께 살았지요. 왜 신고를 안 했냐고요?
스님 언니 일을 옆에서 다 봤으니까요. 연금이고 집이고 서류 한 장에 인생이 묶이는 걸 봤는데 내가 미쳤다고 도장을 찍나. 금자는 그때 그 말이 참 똑똑한 말인 줄 알았답니다. 10년을 살았습니다. 부부보다 더 부부처럼요. 금자는 그 집 김장을 해마다 30포기씩 했습니다. 명절이면 전을 부치고 제사상도 금자 손에서 나왔지요. 그런데요. 그 집 가족 단체 채팅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 손주들 사진 올라오는 방이요. 금자는 10년 동안 거기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사람은 있는데 단체 채팅방에는 없는 사람, 그게 신고 안 한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재작년 봄에 황씨 아저씨가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금자가 119를 불러서 함께 타고 갔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보호자에게 동의서에 서명하시라고 했습니다. 금자가 펜을 받아드는데 간호사가 물었답니다.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금자 입이 딱 쳐었습니다. 아내요?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가족이요? 아닙니다. 법으로는. 1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산 여자가 그 새벽에 자기를 설명할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2시간 거리에서 오는 동안 금자는 수술실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가족 1명씩이었습니다. 면회 명단에 아들 이름, 딸 이름은 있었는데 금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약봉지가 어느 서랍에 있고 어느 쪽으로 누워야 편히 자고 뭘 먹으면 체하는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유리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90만에 황씨 아저씨는 가셨습니다. 금자는 임종을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스님 언니와 저 부조 봉투를 들고 빈소에 들어서는데 상주 자리에 아들하고 딸이 서 있고 금자를 찾으니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문상객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부의금 봉투를 손에 들고 남들 뒤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복도 못 입고 가슴에 리본 하나 못 달고요. 10년을 산 사람의 영정 앞에 5만 원 넣은 봉투를 내고 절 2번 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날 금자 손을 봤습니다. 부의금함에 봉투를 넣는데 그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봉투 하나 넣는데 한나절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습니까? 스님 언니는 신고를 했고 금자는 신고를 안 했습니다. 둘 다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물음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신고를 하면 스님 언니처럼 되고 안 하면 금자처럼 된다. 그렇다면 대체 어쩌라는 것이냐? 칼국수 집에서 명옥이가 젓가락을 탁 놓으며 외친 그 말이 바로 이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제가 대답해야 했지요. 제 이야기가 제일 무서운 것이라 맨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이야기에서 진짜 문제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는 결과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2분 모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 말을 한 번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없는지, 내가 아프면 어쩔 것인지, 싫은 것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진범이었습니다. 그 진범의 얼굴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새벽 부엌에서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 봄 저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최봉수 씨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바꿔준 스마트폰을 들고 갔는데 옆자리 영감님이 수업 내내 끙끙대는 겁니다. 손주 사진을 지운다는 게 사진첩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요. 제가 도와드렸지요. 그 사람이 최봉수 씨였습니다. 저보다 3살 위, 그때 74이셨고 젊어서는 보일러며 배관이며 만지는
설비 기술자로 사시다 철물 설비 가게를 오래 하셨답니다. 부인을 4년 전에 위암으로 보내셨고 딸이 둘이셨지요. 말수가 어찌나 없으신지 수업 8시간 동안 그 양반이 저한테 한 말을 다 모아도 원고지 한 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 연애도 황씨 아저씨하고 똑같았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연장으로 하는 연애요. 우리 집 수돗물이 샌다는 말을 지나가듯 했더니 다음날 연장 가방을 들고 와서 고쳐놓고 가고 현관등이 나갔더니 등을 갈아주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양반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신발코만 내려다보고 한참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또 고칠 데 없어? 이 나이에 가슴이 뛰다는 게 무슨 부귀 영화 같은 소리입니까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정말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 실없이 웃었지요. 저는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수님 언니 일을 곁에서 다 봤지요. 금자 일도 다 봤지요. 양가 자식들을 고깃집에 다 모았습니다. 제사는 각자 것 각자 이름으로 두고 서로 것에 손 안 댄다. 생활비는 한 달에 60만 원씩 공동 통장에 넣어서 쓴다. 혼인신고는 1년 살아보고 다시 이야기한다.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같았지요. 언니들 못 쓴 답안지를 다 베낀 모범생 같았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재작년 10월에 살림을 합쳤습니다. 봉수 씨 아파트로 제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다음 8달 동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싸움 한 번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8달 동안 한 여자가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40년 새벽밥 짓던 몸이라 시계보다 몸이 먼저 깨지요. 일어나면 쌀을 씻어 안치고 국을 끓입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된장국을 돌려가면서요. 고등어 자반도 구웠습니다. 맵지 않은 계란찜도 챙겼어요. 숟가락은 밥그릇 오른쪽에 세로로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봉수 씨 와이셔츠도 다렸지요. 요새 누가 70 넘으신 분 셔츠까지 다려 입힙니까? 그런데 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손은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된 습관의 손이었습니다. 봉수 씨는 상에 올리는 걸 다 드셨습니다. 국 한 방울을 안 남겼어요. 반찬 타박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지요. 여자가 차린 밥을 싹싹 비우는 남자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차렸습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살림 합치고 8달째요. 봉수 씨 큰딸이 여름 옷을 갖다 주러 아침에 들렀습니다. 마침 아침상을 치우기 전이라 제가 밥 한술 뜨고 가라고 붙잡았지요. 큰딸이 밥상 앞에 앉다가 상 위를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지도 않고요. 뭘 그렇게 보나 했더니 국 그릇이었습니다. 그날은 소고기 뭇국이었어요. 큰딸이 한참 만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침에 국 드세요? 그럼요, 매일 잘 드시는데요.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시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큰딸이 아버지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국 싫어하세요. 아침에 국물 들어가면 속이 하루 종일 더부룩하다고요. 엄마가 40년을 아침마다 국을 끓이셨는데 40년을 그냥 드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2달쯤 됐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엔 국하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봉수 씨는 밥상에서 눈을 안 들었습니다. 수저도 안 놓고 변명도 안 하고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어요.
큰딸은 곧 갔습니다. 가면서 현관에서 신을 신는데 등을 보인 채로 한마디를 놓고 갔지요. 아줌마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끝을 못 맺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저는 지난 8달을 하나하나 뒤집어 봤습니다. 하투장 맞추듯이요.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침마다 끓인 그 국은 누구 국입니까?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던 사람은 우리 돌아가신 양반입니다. 고등어 잡아는 누가 좋아하던 반찬입니까? 우리 돌아가신 양반입니다. 봉수 씨가 고등어를 좋아하는지 갈치를 좋아하는지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맵지 않은 계란찜도 숟가락을 세로로 놓는 것도 저녁 뉴스 볼 때 사과를 깎아 내가는 것도 전부 다 우리 돌아가신 양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8달 동안 최봉수라는 사람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양반 밥상을 차려서 최봉수 앞에 놓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그 밥상을 40년 훈련된 침묵으로 싹 비워온 거였지요. 저는 죽은 제 남편의 아내 노릇을 계속했고 그 양반은 죽은 자기 부인의 남편 노릇을 계속한 겁니다. 그 집 밥상에는 산 사람 둘하고 죽은 사람 둘이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해결된 애도라고 부릅니다. 먼저 간 사람을 제대로 배웅하지 못한 채로 다음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새 사람에게 낡은 역할을 입혀버립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치게 만들지요. 미시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완의 애도가 새 관계의 초기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기 전까지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드시는 것 중에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드리는 것 중에 저분이 사실은 필요 없는데 받아주시는 게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봉수 씨도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우리 둘 다 밥상에서 좋다 싫다 말하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흘째 아침에 저는 국을 끓이려다 냄비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누룽지를 끓였지요. 그리고 봉수 씨가 앉기를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국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 양반 손에서 수저가 멈췄습니다. 정말 한참을 있다가 나온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차려주면 먹는 거지. 여러분, 그 대답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좋다도 없고 싫다도 없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고 상대가 바뀌어도 또 그렇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40년을 차리라니까 차렸고 그 양반도 40년을 차려주니까 먹었고 우리 둘 다 밥상 앞에서 좋다 싫다 말하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남의 집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국 한 그릇 때문이요? 아닙니다. 국 한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울다가 일어나서 봉수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소리로 제 70평생에 제일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여보, 소리도 아직 어색한 양반한테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요. 이 밥상에 지금 4사람이 앉아 있어요. 우리 둘하고 먼저 간 그분하고 우리 집 돌아가신 양반하고 우리 이 밥상에서 죽은 사람들 좀 배웅합시다. 산 사람 둘만 남읍시다. 그 양반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한참 앉아 있다가 말없이 나가서 단지를 돌고 왔습니다. 그날부터 사흘을 우리는 한 집에서 남처럼 지냈습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 먹고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요. 저는 그 침묵을 대답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뭘 바꾸겠나. 내가 나가야지.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안방에서 옷가지를 개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방문 앞에 와서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가려거든 옆동으로 가시오. 짐 싸는 마당에 옆동이 무슨 소리인가 했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지갑에서 고깃고깃한 종이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단지 상가 부동산 명함이었고 뒷면에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동 304호 전세 8천만 원. 알고 보니 그 양반 큰딸이 국 이야기를 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한 달도 더 전부터 부동산에 다니면서 옆동에 빈집 나오는 걸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새벽 산책이 단지 몇 바퀴 돈 게 그거였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무뚝뚝한 남자가 텔레비전을 끄더니 70평생치 말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26에 중매로 장가를 갔답니다. 각시가 22이었고요. 30대에 사우디 건설 현장에 2년을 가 있었는데 편지 한 장을 못 썼답니다. 쑥스러워서요. 그때는 돈 붙이면 할 말 다 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신혼 때 딱 한 번 각시가 끓인 찌개가 짜다고 타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각시가 부엌에서 혼자 우는 걸 봤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여자한테 밥 타박이 어떤 건지 그때 알았다고요. 그 뒤로 40년을 상에 오르는 건 다 먹었답니다. 그게 그 사람 위하는 길인 줄 알았지. 아침국이 싫다는 말을 그래서 못했어.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지요. 부인이 위암으로 병원에 있을 때 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무렵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새벽마다 링거 친 손으로 이불을 걷으면서 그랬답니다. 아침 해야 되는데, 아침 해야 되는데. 40년 부엌을 못 벗어난 사람이 죽는 자리에서도 부엌 걱정을 했다고요. 나는 그 옆에서 그 손을 잡고 밥 좀 하지 말라는 말을 그때 처음 했어. 40년 만에 다 늦어서. 그리고 봉수 씨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영자 씨가 오고 새벽마다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라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영자 씨가 점점 그 사람이 되어가는 소리라서. 국이 나오고 생선이 구워지고 내 셔츠에 줄이 서고 말을 해야지 하는데 나는 70평생 밥상에서 말을 꺼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말은 못하겠고 이대로 살자니 한 여자가 그렇게 지워지는 걸 40년을 봤으면 됐지. 두 번은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범이 어디 있었는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진범도 아니었습니다. 진범은 40년 동안 밥상 앞에서 배운 침묵이었습니다. 싫어도 먹고 힘들어도 참고 고마워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삼키는 그 침묵. 그 침묵이 새 밥상에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 사이 밥상에 죽은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와 봉수 씨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명옥이에게도 그대로 말해 주었으니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요. 첫째, 아침은 각자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대한테 아침상은 그게 곧 아내 노릇이었으니까요. 그 양반은 그 양반 집에서 누룽지를 끓이고 저는 제 집에서 토스트를 굽든 밥을 말든 제 마음대로 합니다. 둘째, 저녁은 한 끼를 같이 먹되 차리는 사람이 메뉴를 정하고 얻어먹는 사람은 타박 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셋째, 싫은 걸 괜찮다고 하면 벌금 1,000원입니다.
이건 제가 울다가 웃자고 만든 규칙인데 부엌 창턱에 1,000원짜리 넣는 통을 하나 놓았습니다. 1년 동안 그 통이 3번 찼습니다. 우리 둘이 1년에 30번쯤은 싫은 걸 괜찮다고 하다가 들켰다는 얘기지요. 70 넘은 두 사람이 아직도 그 모양입니다. 그래도 들키는 사이가 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은 들킬 일도 없었는데요. 통이 차면 두부김치에 막걸리 한 병 하기로 한 게 우리 규칙입니다. 넷째, 서로 죽고 사는 문제와 돈 문제는 자식들에게 문서로 남깁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 편지를 써 두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거든 그 양반을 문상객줄에 세우지 마라. 맨 앞에 앉혀드려라. 이건 금자목까지 쓴 겁니다. 다섯째, 혼인신고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10월이 오면 다시 묻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은 둘 다 아직은 이대로가 좋다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나 동 304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빌라 전세금 돌려서 보증금 8천만 원을 맞췄지요. 옆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죠? 아침 8시면 문자가 옵니다. 잡수셨소? 4글자요. 저는 먹었어요. 4글자로 답합니다. 그게 우리 생존 신고예요. 8시 반까지 답이 없으면 서로 열쇠 들고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다는 분들, 저는 이 문자 한 통이 한 집 살림보다 든든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눈이 떠져도 이불 속에서 뒤척입니다. 그러다 생각나면 봉수씨 주려고 콩잡을 만들지요.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반찬은 맛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칼국수집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칼국수 국물이 다 식어 있었습니다. 명옥이는 냅킨으로 눈두덩을 꾹꾹 누르고 있었고요. 제가 명옥이 손을 잡고 우리 셋이 겪고서야 안 걸 한 줄로 말해줬습니다. 명아, 늙어서 다시 짝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건 나쁜 사람 만날까 봐서가 아니더라. 우리 셋 이야기에 나쁜 사람이 하나라도 있더냐. 스님 언니의 영감님도, 항씨 아저씨도, 우리 봉수 씨도 다 착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 둘이 만나도 각자 40년 살던 결혼을 몸에 그대로 붙이고 들어와. 70에 새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제 지난 결혼하고 다시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 셋이 명옥이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그 양반하고 구청 가기 전에 소리내어 물어볼 게 3가지다. 하나, 우리 둘 중 하나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간병은 누가 하고, 돈은 어디서 나오고, 병원에서 서명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이건 스님 언니가 준 질문입니다. 둘, 집하고 연금하고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연금이 내가 죽고 그 분한테도 나오는 연금인지 공단에 물어보고 집은 누구 명의고 증여는 되어 있는지 듣고 신고를 할지 말지를 웃어 넘기지 말고 끝까지 말로 정하자. 이건 금자가 준 질문입니다. 셋, 싫은 건 싫다고 말하기로 약속할 수 있나? 거창한 거 말고 국 한 그릇부터. 이건 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말을 보댔습니다. 이 3가지를 물었는데 상대가 화를 내거나 내 입이 안 떨어지거나 둘 다 말문이 막히면 그건 아직 구청 갈 때가 아니라 마주 앉아 있을 때라는 뜻이다. 3가지가 다 말로 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떡을 해주마. 명옥이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들, 나 오늘 집에 가서 그 양반한테 국하냐고부터 물어볼래. 30년 넘게 남의 머리만 만지고 살았지. 나도 밥상에서 내 얘기 해본 적이 없거든. 스님 언니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물어보고 대답을 듣거든 다음 달 25일에 와서 칼국수 사라. 금자는 명옥이 등을 쓸면서 이 말을 했지요. 우리 때 못한 거
너는 해라.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날 국수값 3만 6천 원은 명옥이가 냈습니다. 인생 상담치고는 헐하지요. 그날 저녁에 봉수 씨 문자가 왔습니다. 그 양반 문자는 늘 전보처럼 짧은데 그날은 6글자가 더 붙어 있었어요. 통차소 두부 사가시오. 벌금통이 1,000원짜리로 다 찼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두부를 사가면서 생각했습니다. 70 넘은 두 사람이 아직도 싫은 걸 괜찮다고 하다가 들키다니 참 우습지요. 그래도 들키는 사이가 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은 들킬 일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밤 하실 일 하나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옆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저녁상 물리고 나서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내가 해드리는 것 중에 사실은 별로인 거 하나만 내보라고요. 40년 된 부부 밥상에도 유령 국그릇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화내기 없기, 벌금 1,000원. 이렇게 시작하면 웃으면서 물을 수 있어요. 혼자 계신 분들은요, 오늘 밤 이 말 하나만 마음에 품고 주무세요. 70의 사랑은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해야 합니다. 소리 내어 묻고 소리 내어 대답하면서요. 죽은 사람을 밥상에서 배웅하는 건 산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곁에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건네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댓글에 여러분 밥상의 국 이야기를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저도 읽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밥상 앞에서 한마디 더 하시고 주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리기를 빕니다.